안녕하십니까? 선거톡톡 김호성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라 그 개념과 의미를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을 수 있겠는데요. 민주주의는 무엇이며 왜 중요한 것일까요? 민주주의는 다양한 차원에서 그 개념이 정의되고 있지만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대중과 지배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원적으로는요, 대중이 지배하는 정치체제라고 그 개념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중이 지배하는 정치체제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이한다면 민주주의란 기본적으로 그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갖고 지배하는 정치체제를 의미합니다. 정치 권력을 왕이나 귀족 등 소수의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이 독점하고 지배하는 정치체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체제가 민주주의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지만 인류의 긴 역사를 고려할 때요, 그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정치 사상가들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정치학자 데이비드 헬드는 민주주의 모델들이란 저서를 통해서 오늘날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신의 말씀이나 철인이 아니고 정치와 민주주의라고 봤습니다. 그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잊고 있거나 또는 새롭게 추가되어야 할 가치들은 어떤 것들인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명한 사람들이 통치하는 것보다 자질과 역량이 부족해 보이는 보통 사람들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지만 비민주적인 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 역시 많습니다. 민주란 이름은 들어갔지만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나라들 역시 숱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도 주목해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민주주의는 좋은 것이고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믿음과 헌신 또한 그 역사가 그리 길지 않죠. 그렇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보편적인 믿음과 헌신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여기에 적용되는데요. 정치는 희소한 사회적 재화를 어떻게 배분하는가의 문제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사회적 재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질 좋은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을 정도로 사회적 재화가 충분하다면 정치는 필요 없지 않을까요?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굳이 정치가 나서서 상호 간의 이해득실을 조정할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에서 사회적 재화는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한정된 재화를 놓고 서로 경쟁하고 갈등합니다. 갈등은 사적 이익이 침해당할 때 더 커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갈등 상황을 합리적으로 잘 조정하지 못하면 우리 공동체는 불안정해집니다.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희소한 사회적 재화를 분배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내는가? 데이비드 이스터는 희소한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하는 것이 정치이고 그 권위는 다수의 보통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부터 나온다고 봤습니다. 민주적이고 경쟁적인 선거를 통하여 다수 유권자의 지지를 받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정치 권력을 정당하게 획득하고 그 권력이 다수 유권자들의 요구를 잘 수용해서 희소한 사회적 재화를 분배할 때 정당한 권위적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곳간에서 인신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곳간지기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정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경제학자 아마티아 센의 주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에서는 기근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프리카에서 1983년부터 85년까지 극심한 가뭄으로 대기근이 발생할 당시에
에티오피아와 보츠와나의 곡물 생산량을 비교해 봤습니다. 에티오피아는 대기근이 발생하였던 시기에도 곡물 생산량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보츠와나는 대기근이 발생하였던 시기에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어 죽었지만 보츠와나에서는 한 명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 보츠와나보다 에티오피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아사했던 것일까요? 앞서 말한 사회적 재화의 민주적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에티오피아는 군부 독재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국민 총 생산량의 46% 정도를 군사비로 지출하는 동안 정작 기근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구제하는 데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죠. 반면에 보츠와나는 민주주의를 잘 운영해온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대기근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적극적으로 식량 보조와 일자리를 제공한 것이죠. 민주국가에서는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아 정부가 구성됩니다. 국민 다수의 사정과 요구를 무시하면서 사회적 재화의 배분을 단행하기는 힘들겠죠. 반면에 비민주적인 독재국가나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독재자 개인의 이익이나 정권을 장악한 소수 집단의 이익이 국민들의 이익보다 우선합니다. 결국 이것은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보통 사람들의 이익과 권리가 민주주의 하에서 더욱 잘 보장되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이고 또 왜 중요한 것인지 공감이 되셨나요? 선거톡톡 민주주의란 무엇이고 왜 중요할까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다.